안녕하세요. 관계연구소 커넥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지만 마주할 때마다 우리를 작아지게 만드는 아주 곤혹스러운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어색한 침묵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평소 서먹했던 직장 동료와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혹은 소개팅 자리에서 첫인사를 나누고 메뉴판을 덮은 직후의 그 찰나입니다. 1초가 1분처럼 느껴지고 심장 박동 소리는 귓가에 울릴 정도로 크게 들립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변하고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결국 내뱉은 말이 "오늘 날씨 참 덥네요" 같은 뻔한 이야기라면, 상대방의 단답형 대답 뒤에 찾아오는 두 번째 침묵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당신을 짓누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자책하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교성이 없을까? 왜 나는 대화를 매끄럽게 이끌지 못할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단언컨대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심리 반응입니다. 침묵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 뇌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인 편도체가 이를 사회적 거절의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들에게 집단으로부터의 소외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와의 교감이 끊기는 순간을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그로닝겐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대화 도중 침묵이 4초 이상 지속될 때 사람들은 급격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4초라는 시간이 우리가 상대방의 진심을 의심하고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시작하는 임계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4초의 벽을 허무는 아주 작은 질문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차가운 침묵의 얼음을 깨뜨릴 수 있는 심리학적 질문 5가지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히 말을 거는 수단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심리적 무장 해제를 유도하고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호감을 끌어올리는 정교한 심리 도구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각의 전환을 유도하는 "최근에 당신을 가장 웃게 했던 사소한 일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보통 우리는 "오늘 기분 어떠세요? 나 주말에 뭐 하셨어요?" 같은 개방형 질문을 던지지만, 이런 질문은 상대방에게 대답을 구성해야 한다는 또 다른 피로감을 줍니다. 하지만 웃음이라는 키워드를 던지는 순간 상대의 뇌는 즉각적으로 즐거웠던 기억의 저장소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긍정적 회상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도파민이 분비되며 그 즐거운 감정을 현재 대화하고 있는 당신과 연결하게 됩니다. 설령 대단한 에피소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귀여운 강아지 영상이나 길을 가다 본 우스꽝스러운 간판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유대감은 침묵의 긴장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상대의 전문성이나 취향을 존중하는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당신이 전문가라고 들었는데 초보자인 제게 팁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입니다. 이 질문은 프렛폴 효과와 인정 욕구를 동시에 건드립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살짝 드러내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풉니다. 또한 누구나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대해 설명할 때는 자신감이 생기고 목소리에 활기가 돕니다. 당신이 상대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순간 침묵은 사라지고 상대방의 열정적인 강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대화 상대라는 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가정법을 활용한 "만약 오늘 갑자기 예상치 못한 자유시간 3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입니다. 현재의 어색한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 상상의 공간으로 상대를 초대하는 전략입니다. 이 질문이 효과적인 이유는 상대방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고 싶다는 사람은 현재 피로도가 높은 상태이고, 서점에 가고 싶다는 사람은 지적 욕구가 강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뻔한 일상 대화를 넘어 상대방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을 건드리기 때문에 대화가 끊이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확장성을 가집니다. 네 번째 질문은 공감의 폭을 넓히는 "요즘 가장 몰입하고 있는 고민이나 관심사가 있으신가요? 입니다.
이 질문은 다소 무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다만 기회가 없을 뿐이죠.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행위는 혈압을 낮추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내비친다면 당신은 침묵의 방관자가 아니라 든든한 정서적 지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런 고민이 있으셨군요 라고 공감해주는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질문인 오늘 저희가 만난 이 자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이는 현장성을 활용한 질문입니다. 대화가 막힐 때는 멀리서 화제를 찾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간과 시간에서 소재를 찾아야 합니다. 식당의 조명, 흐르는 음악, 혹은 방금 서빙된 음식의 색깔 등 사소한 공유 지점을 찾아 질문을 던지면 침묵은 금세 공동의 경험으로 치환됩니다. 이는 우리라는 동질감을 형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대화에서 침묵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내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영어 이미지 프롬버크트 Detected style Two overlapping beige circles forming a Venn diagram labeled with the concept of buoy, while a small figure nearby tries to balance a heavy, precarious stack of pastel pink geometric blocks representing the pressure of perfection. 한국어 번역. 대화가 끊기면 내가 재미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혹은 상대가 나를 지루해 할까봐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대화는 테니스 경기가 아닙니다. 공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해서 경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잠시 공을 줍고 숨을 고르고 다시 가볍게 던져주면 그뿐입니다. 심리학에는 투명성 착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긴장과 불안이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라고 믿는 오류죠. 하지만 실제로 상대방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의 긴장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방 또한 지금 이 침묵 속에서 당신과 똑같은 불안을 느끼며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먼저 그 작은 질문에 공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어색한 사람에서 배려심 깊고 여유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대화를 위한 호흡이고 상대를 관찰할 수 있는 소중한 틈입니다. 어색함이 찾아왔을 때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내뱉기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질문 중 하나를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질문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공기는 순식간에 온기를 띠며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침묵이라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더 깊은 관계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단지 아주 작은 대화의 기술이 잠시 필요했을 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연구하고 더 나은 연결을 위해 존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우리 관계 연구소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단단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늘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연구소 커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